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이웃들이 사는지 또 그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뭐 예전만 하더라도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삼촌 하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뭐 안부도 묻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 안테나에서 준비해본 콘텐츠가 바로 제주마을 공동체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광준입니다. 서귀포시가 2019년 말에 이제 전국에서 제1차 법정문화도시를 지정을 했는데요. 네. 7개 도시 안에 들어서 요즘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는 제주에 온 지 한 10년이 좀 넘은 이주민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지역에 하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하도초등학교의 학부모회장을 맡고 진책을 또 맡으셨네요. 맡고 있는 함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화구의 그 창립 멤버 윤종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제주 문화도시 금안리에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변화구 멤버로서 금안리를 꽃마을로 만드는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구가 뭐예요? 변화구는 변화변, 꽃화, 마을구로서 꽃으로 변화하는 마을을 만들자는 저희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비영리단체 이름입니다. 비영리 단체구나. 예.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어쨌든 세 분은 모두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 또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그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 마을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부터 해주시죠. 제가 활동하는 마을은 서귀포에 105개 마을이 다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살고 있는 마을은 서우마을에 현재는 주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주말엔 또 다른 곳에 사세요? 주말에는 이제 제가 한 2015년도부터 그 봉계동에서 한 10분 정도 가면 와을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와을 알죠. 네. 그 와을리라는 마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와을리가 메밀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제주도가 그 전국 메밀 산지잖아요. 네. 제주도가 메밀 산지를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제주도 메밀 산지의 대표적인 마을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을리입니다. 그래서 와을리 오시면 메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와을리가 유명한 본향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라산에서 가까운 당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을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배워가고 있는 그런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하도리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도리는 해녀를 빼고는 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도는 해녀의 수가 제주도에서도 지금 현직 해녀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까 하도초등학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초등학교가 올해 이제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인데 사실 이제 하도초등학교가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좀 불태워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도의 해녀분들이 또 수산물을 채취해서 또 십시일반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하도 초등학교를 다시 세운 그런 또 역사가 있는 그런 그런 마을이기도 하죠. 밭담이 아주 길게 아주 넓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 천연기념물로 있는 이제 문준한 자생지가 있는 그런 마을 또 뭐 철새도래지라든가 뭐 하도해수욕장 뭐 아주 다양한 뭐 역사와 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금악이라는 마을입니다. 처음에 저는 원래 제주도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네. 대학교 생활 후 서울에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생활하다가 이제 30대 넘어가가지고 이제 약간 그 서울의 어떤 빠른 문화 이런 회의를 느끼는 찰나에 이제 제주도를 오게 됐어요. 금악이 뭐가 아름다워요? 금악하면 좀 금오름으로 유명해요. 맞아, 금오름 요즘 예. 뜨는 곳이죠. 예, 금오름 분화구에서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일단 축산 마을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이제 전국 반반 곳곳에 그 품질 좋은 돈육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서 일주도로와 평화로를 연결짓는 서북 교통의 중심지로서 잠재 가능성이 많은 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각자 활동하고 있는 마을의 좀 매력을 어필해 주셨는데 하도에 정말 다양한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네. 그 마을 라디오를 직접 만드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이제 그런 마을 라디오를 하자 그렇게 해서 내려왔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내려와서도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좀 마을에 조금 더 좀 깊숙이 좀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랬을 때 지금 쭉 보니까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시기거든요. 2010년도부터 해서 이 시골 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사실 살아온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주에서 원래 계셨던 분들과는 좀 삶의 결이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 간의 어떤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예, 그런 상황들이 좀 됐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제가 또 라디오를 또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을 라디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문화 행사들, 뭐 문화 콘텐츠들 좀 만들어내고 그렇게 그 마을에 좀 접목시켰던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건 그 방송국 운영할 때 그 DJ 또는 네. MC는 누가 하나요? 네, 마을 주민들이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네, 제가 한 적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뭐 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 라디오를 만들어보자 하면 이제 다들 이제 재밌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좋아, 그러면 누가 진행할래?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좀 부담이 좀 덜해요. 사실은 그 어떤 얘기를 다 해도 되고 뭐 그냥 평상시에 얘기를 다 해도 되기 때문에 마이크 놓고 이렇게 한번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잘하세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제 나는 해녀다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이제 해녀분들을 이제 모시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해녀분들이 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라고 날 불렀어?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번 뭐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뭐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고 막 친숙한 제주어들이 막 들리겠어요. 그럼요.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기록이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든 기록을 해서 아카이빙 해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네. 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제주마을 소돌이 연구소라는 네. 이게 어떤 법인 단체인 거죠? 예. 네네. 그 정확한 명칭은 제주마을 소돌이 문화연구소라는 이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라디오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매거진이라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동체 활동도 만들고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고 저희가 또 다른 일들은 마을을 컨설팅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을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일, 그 마을이 또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그런 수요를 계획성 있게, 현실성 있게 그렇게 계획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뭐 저희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홍보 마케팅 이런 일들을 또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니저님 언급해 주셨지만 그 금악에 지금 정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의 이제 변하고 뜻처럼 꽃으로 변화하는 마을을 만들자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네. 돈사 아치 문제로 좀 힘들어하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이제 곤란 부분들을 좀 기사로 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을에 어떠한 위안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꽃으로 치유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마을에 활용해가지고 담아보면 어떻게 주민이 약간
출사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이렇게 양극화되는 현상을 되게 중재할 수 있는 어떤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꽃길 조성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꽃길을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 화합이나 이제 공동체 실현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꽃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요? 저희는 이제 금안 리 사무소에서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동사까지 이제 이어가면서 꽃길 조성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묘목을 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직접 길러가지고 마을 길에 환원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꽃밭을 임대해가지고 마을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묘목들을 키워가지고 마을 길에 이제 환원하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변화구 예. 그 윤선 매니저님을 한 6년 전, 7년 전에 그 제주 문화소재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예. 할 때 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꿈과 패기 있는 제주도 출신의 디자이너였었고 되게 이제 막 눈빛이 살아있는 막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뵀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획을 여러 분들이랑 같이 금왕리의 그 분뇨, 축산, 냄새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제 진짜 이렇게 막 빛나는 눈빛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의 영역으로, 예술의 영역으로, 디자인의 영역으로 접근한다 하니까.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7년 됐잖아요. 지난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지난해 좀 어떤 활동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졌었는지 좀. 이제 코로나 여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 금지 명령도 떨어지면서 어떻게 저희가 문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마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가정 내에서 5인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의 꽃길이 아닌 마을 가정 안에 화단을 꾸며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가정 내 화단을 이제 꾸며주는 작업도 재밌게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금왕리가 되게 기대되는 게 뭐 상식적으로 꽃을 많이 심는다고 그래서 그 꽃 냄새가 분뇨 냄새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되게 이제 문화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꽃이라는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뭔가 우리 마을이 분뇨 냄새에서 해방이 돼서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꿈이라든가 예. 공동의 의지들을 심어주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과 우리 매니저님은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센터장님은 이런 활동들을 모아서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뭐 노지 문화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도 만드셨는데 제가 노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노지 노지 감귤입니다. 네. 이 노지가 그때 노지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노지 소주 뭐 식당 가면 노지 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말고 그 노지에서 따왔는데 실제로는 제주도의 자연유산이라든가 문화유산 그 모든 것을 좀 총칭하는 용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노지가 자연이면 그 자연에서 이제 서귀포인이 제주인이 빚어낸 어떤 삶의 문화, 그 레이몬드 윌리엄즈가 얘기한 어떤 삶의 총책 이런 것으로서 이제 저희 노지 문화를 쓰고 있고요. 그 하돌이나 금왕리나 이런 마을에서 활동하는 연구소장님이나 이제 그 매니저님처럼 활동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마을에서 축제를 만들거나 좋은 어떤 그 노지 문화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뒷배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들을 만드는 걸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개 마을 정도 되게 이제 하는 활동들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더 많은 마을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뭐 이렇게 제주시도 앞으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한 사업 중에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킹이라는 사업이 되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105개 마을에 있는 그 민간 소유
개인 소유 공간들이 있잖아요. 뭐 책방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상업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마을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되게 하는 거. 도시에서 얘기하면 슬세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장소. 제주도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의 그런 공간들이 공공적인 기능을 갖는 거죠. 또는 공동체 기능을 갖게 하는 건데, 지난해 서귀포 시에서는 한 29개의 공간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올해 준비를 해서 제주도 전역에 있는 마을 공간들이 하나의 이제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돼서 좀 새로운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안으로 만들어서 이제 문화부에 같이 제출하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또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분명 그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건 저는 그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신뢰를 쌓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 한 번에 이렇게 딱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계속 자주 보고 또 뭐 자주 보면서 뭐 얘기 나누고 그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같이 먹고 자주 교류하고 자주 만나고 그래야 어떤 소통도 되는 거고 그 신뢰도 조금씩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 또 그런 프로젝트를 또 하고 났을 때 그 쌓이는 그런 신뢰감들이 또 천천히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요. 그게 이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종서 매니저님 뭐 어떤 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찾아간 다음에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죠. 얘기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들 누굴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이제 마을 단체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할 건지 말 건지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어요. 꽃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가지고 마을 좀 더 환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아름답게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꽃이 피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저희가 조금씩 실행되는 모습들이 보이자 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마을 주민들 상당히 좋아하시겠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게 뭐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1년 지나니까 이제 꽃이 많이 피니까 쓰레기도 안 버리게 되고, 원래 쓰레기 있는 지역 포인트를 저희가 꽃으로 이제 심었는데 사람들이 안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마을이 너무 환해졌고, 저희가 심은 곳이 이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있는 공간들인데 애들이 꽃도 향기도 맡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꽃에는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네. 꽃에는 꽃에 쓰레기를 버릴 만한 그런 강심장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가 되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제 정치나 경제는 찬반을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화는 뭐 꽃을 좋아하는 건 뭐 취향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이 그런 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문화가 어떤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곡의 마을에 갔을 때 저희가 그 문화버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5번 문화버스라고, 실제로 저기 버스가 있는 건 아니고 저기 이제 렌트카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랩핑해서 105번 문화버스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대정읍 모슬포에 사시는 분은 성산읍 성읍리를 평생 이번에 처음 왔구나. 모슬포 이제 애기업계 이렇게 공연단이 끝까지 성산읍에 성읍리 이제 민속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나 인생 처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속 공연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주민 간의 갈등도 있지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어떤 벽도 되게 높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게 문화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올해도 이제 그런 105번 문화버스나, 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요즘 좀 아이디어는 좀 105번 문화 택배를 해야겠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성산읍에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정읍 뭐 일과리에서 좀 기타를 배우고 싶다 아이들이. 그러면 성산읍에 있는 기타리스트가
거의 일괄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기타반을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마을을 넘어서서 나의 문화적인 어떤 예술적인 재능들을 다른 마을에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아이디어로 이제 고민하고 오래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문화가 역시 그런 벽들을 바꿀 수 있다. 이제 그건 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5번 문화보스가 진짜 동서를 화합하고 통합을 네. 신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마을 주민들이 진짜 세 분을 통해서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면서 무엇보다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센터장님처럼 두 분도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있죠. 예. 저는 아직도 좀 생생히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 마을에 어떤 걸 하나 제안을 했냐면 우리 마을에서 다 같이 영화 봅시다. 그러니까 극장이 없잖아요. 시골 마을엔 극장이 없으니까 제가 뭐 프로젝터랑 스크린이랑 다 가져갈 테니까 사람만 좀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화 딱 틀게요. 홍보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갔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때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거를 열었어요. 영화는 좀 해가 져야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아마 한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7시 한 반쯤 돼서 저기 끝에서 이렇게 이제 꼬부랑 할머니께서 오시는데 한쪽에 이렇게 돗자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가지고 영화를 보러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정말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걸 뭐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영화 보여주는 건 사실 요즘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영화를 보시겠다고 돗자리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짚고서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걸 보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마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뭔가 좀 더 많이 좀 더 다양하게 아니면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 그때 어떤 삼촌한테 또 물어봤어요. 영화 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랬더니 연애할 때 보고 안 봤다 그랬더니 25년 만에 25년 전에 극장을 처음 가보고 그 다음에 안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가슴 한켠을 이렇게 울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보면 제가 깊이 좀 뭔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할머님은 뭐 영화도 물론 보고 네. 싶으셨고 재밌으셨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모습들도 참 보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네. 오셔서 뭐 그냥 아주 자유롭게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유롭게 그냥 돗자리 피고 또 여름이니까 뭐 모기장 텐트 그런 거 가져오시고 먹을 거 다 가지고 오셔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진짜 그게 작은 마을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럼 윤종수 매니저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코로나 여파에 대한 이제 대안책을 마련하다가 가가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집집마다 이런 개념이에요. 한 집 한 집. 가정의 공공의 영역이 아닌 가정의 영역에 들어가지고 화단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한 일주일 정도 화단 만들어주고 이제 같이 이제 가족들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집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요구 사항이 많은 거죠. 집이 이뻐지니까 나무도 옮겨주세요. 이걸 데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화단을 이제 만들었을 때 같이 만들면서 식사도 같이 차려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주민의 더 디테일한 이제 니드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쪽 가족분들과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뭐 지나가다가 이제 보면 이제 음식도 해주고 이제 아니 그 마을에서는 거의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이제는. 그렇게 가정에 들어간다는 게 참으로 많은 감동 그리고 어떠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이런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센터장님은 혹시 그 활동을 하시면서 이 마을만큼 정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좀 기억에 남는 마을 있으세요? 백오기 마을 중에 이제 2019년하고 2020년 2년 동안 좀 같이 한 마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의기리 마을인데요. 의기, 서귀포 남원? 의기리가 남원읍 네네, 의기리가 그 이제 말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을 목자가 유명하기도 하고 승마문화로도 유명해서 옥기마 테마타운이라는 곳들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서 승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을인데 이제 그 이게 의기리에 있는 마을 삼촌들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술가 분들이 이제 그림책으로 그 이야기들을 표현하게 해서 이게 이제 삼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한 12번 정도 이렇게 같이 미술 선생님들하고 해서 그림 직접 그리시고. 그림 직접 그리고 자서전처럼 각각의 이야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종합북인데 각각 삼촌별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마을에서 일단 먼저 공유하고 마을의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님,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거기 안에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는 이제 마을의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노지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삼촌들도 저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산 거 생각하면 지금은 대통령 삶이다. 내가 살아온 삶이 사삼도 있고 여러 가지 겪었지만 이 제주도 마을, 서귀포 마을, 남원의 의기리에서 산 게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삶이다. 이게 이 말이 되게 이제 저도 마음에 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의기리가 좀 되게 이제 기억에 있었고 지금 한 10개 마을 정도에서 그런 마을의 노지 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기획 활동, 주민들과 기획자가 같이 만들어가는 콘텐츠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마을에 뭐가 필요한가요? 마을에 필요한 것이요?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기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도 많지만 각자 개인 일을 물론 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어떻게 마을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의 사생활을 다 드러내고 사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을이 어떤 비전, 목표가 만약에 뚜렷이 있다면 이 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노력하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마을이 비전이 서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좀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상향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만, 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 향약이라는 용어를 듣고 처음에 되게 신선했었고 아주 많은 관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1970년대 이제 마을 재건 시기에 이제 그 새마을 운동하고 약간 연결이 되면서 마을에 다 향약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을 향약이 다른 이제 육지의 마을들은 유명무실해요. 뭐 있어도 그냥 선거 때나 이렇게 하는 건데 서귀포의 마을 향약은 마을의 헌법이자 법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제주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보니까 이 마을 향약이 1970년대는 80년대 때 만들어진 거고 90년, 2000년 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 향약도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해서 준비해 놓고 또 이제 그런 마을 발전 계획도 좀 더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마을에 있는 자산이 없어지면 결국 공동체 자산이 없어지는 거여서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좋은 계획으로 담겨서 잘 이제 그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마을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세 번째 하나는 향약과 그런 이제 마을의 계획이 있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신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 자본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뢰인 거잖아요.
기업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저 기업하고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마을 안에서도 되게 이제 되게 신뢰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신뢰 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하다 보면 싸움 나고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좀 더 공동의 이제 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어떤 동호회 활동을 마을에 많이 이제 문화예술과 연관해서 많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마을 총회나 막 사업 이야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좀 문화적인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작은 문화적 신뢰가 좀 깊은 사회적 신뢰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이주하신 분과 오래 살았던 그 이제 토착 주민분들하고 이 융합이 되려면은 저는 그 뭐 토론이나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긴 시간 동안에 아까 그 하도리의 네. 그 해녀 합창단처럼 네. 긴 시간 동안 같이 하는 어떤 문화 활동들이 있어야만 네. 그게 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중요한 것 같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께 마지막 질문으로 나에게 마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부터 나에게 마을이란? 숙제입니다. 네, 저에게 마을은 와을리부터 이제 서귀포 뭐 서호 마을 그리고 서귀포 백오개 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문화적 재생 쪽의 일들을 한 10년 넘게 해왔어요. 공동체 재생, 전통시장 재생, 이제 지금 마을과 도시 재생에 이제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마을은 어떻게 보면 제 한 존재가 최종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인 것 같아요. 마을은 블랙홀이다.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저를 자꾸 마을에 끌어들이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많이 끌리는 대로 많이 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몇 년간은 헤어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을은 블랙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매니저님에게 나에게 마을이란? 마을은 안식처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벽도 있고. 근데 제가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바뀐 점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제 수확한 이제 곡물도 나눠주고, 저도 이제 또 고마워서 갖다 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좀 편안하면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머물고 싶고, 계속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싶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로 들어오는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말 토착민과 이주민들 간의 뭐 소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토착민 그리고 뭐 이주민 이런 구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마을 주민으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정말 나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자 또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이 될 마을을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